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 알아가기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계획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평가서 작성 방법, 그리고 작성 및 검토에 참고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6차 실시간에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 계획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정책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크게 이렇게 3개의 분야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6차 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계획은 장기적인 정책 목표나 개발 기본 방향, 지침 등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보통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도 입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른 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분야에서는 국가환경정책과 국제환경동향, 협약, 규범과의 부합성 이렇게 2개 항목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계획의 연계성, 일관성 분야에서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야인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분야에서는 공간 계획의 적정성,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 용량의 지속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발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기본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이렇게 2개의 분야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6차 시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본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고 실제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행 계획적 성격으로 개발 목표, 규모, 토지 이용 계획, 환경 보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인 계획의 적정성 분야에서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입지 타당성 분야에는 자연 환경의 보전, 생활 환경의 안정성,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자연 환경의 보전 분야에서는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지역 및 생태축 보전,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의 안정성에서는 환경 기준의 부합성, 환경 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 및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분야에서는 환경 친화적 토지 이용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본 계획은 구체적인 입지가 있고 개발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행 계획적 성격이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항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서를 보면 엄청 두껍던데 이 10개도 안 되는 항목을 작성하는데 그렇게 두꺼운 걸까요?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청댐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약문, 개요, 대안, 지역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그리고 주민의견,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 이렇게 해서 500페이지가 넘죠. 앞에서 살펴본 계획의 적정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활 환경의 안정성,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 환경영 평가서가 이렇게 두꺼운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계획의 수립 범위 그리고 관련 계획의 종류 등에 따라서 200페이지 정도만 되는 평가서도 있으니까요. 그럼 모든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가 이러한 목차로 작성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세부 작성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방법은 작성 규정 별표 4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준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목차와 비교해 보시면 작성 방법에서 규정된 순서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정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입지의 타당성 분야 중에 자연 환경의 보존 중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 보존 항목에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작성 규정 외에도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각 계획별 수립 절차, 환경영향 평가 협의 절차, 그리고 대안 설정 방법, 항목별 고려사항 등이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 작성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평가 협의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환경영향 평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의 평가 항목은 6개 분야 21개 항목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는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이렇게 4개 항목이 있고요. 소환경 분야에는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이렇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에는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이렇게 3개 항목이 있으며 자연 생태환경 분야에는 동식물상, 자연 환경자산 이렇게 2개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는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애 등 6개 분야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는 인구, 주거, 산업 이렇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시기에 따라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바뀌는 항목도 있고요. 90년대에 작성된 평가서를 보시면 문화재 항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요. 온실가스 항목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폐기물이라는 항목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친환경적 자원순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위락경관 항목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자연경관심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건강영향평가라는 것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질 항목을 보시면은 크게 현황, 영향예측, 저감 방안 순서로 상세하게 작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서는 대상 사업의 종류와 지역 대기질을 조사하고 영향예측에서는 예측 항목을 선정해서 공사 시와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예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감 방안에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제시합니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목차입니다. 요약문, 사업의 개요, 대상지역 설정, 자연 생태환경 분야,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이 많아서 그런지 앞서 예시를 든 전략 환경영향평가서가 500여 페이지였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예시를 든 환경영향평가서는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전략 환경영향평가처럼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죠? 앞서 설명드린 작성 규정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께 이 자료는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작성 방법을 사업별로 제시하고 있고 2016년까지 제시된 KI 검토 의견과 검토 의견에 대한 작성 방법 등을 예시 도표 및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어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별로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별로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검토하는지가 상세히 게시되어 있는 매뉴얼도 있으니 평가 업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다른 방법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몇 가지가 빠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21개 항목인데 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기상, 온실가스, 수리수문, 자연환경자산 등을 제외한 16개 항목입니다. 세부 작성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 중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환경영향이 적은 9가지 사업은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작성 규정 별표 8에 세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9개의 사업은 첫째, 공장, 두 번째, 단순 야적장이나 적치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지 않는 창고, 세 번째, 주택건설 사업, 다만 연접 조성하는 주택건설 사업은 제외입니다. 네 번째, 계란 사업, 다섯 번째, 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골프장 등을 제외한 소규모 운동장 시설의 하나에 적용합니다. 여섯 번째, 교통시설의 설치 사업, 요거는 주차장 시설에 한정하고요. 일곱 번째, 공원 등의 공간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여덟 번째로 종자 관련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15년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가가 되었는데 참 막연하죠.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물론 산에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공장, 지붕, 토속재치 완료지역 등 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정된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영향 평가 항목 결정 등을 위해서 구성하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